이제 단위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해보자면, 이게 이제 엑스유닛 테스트 패턴이라고 해서, 어, 제라드 메자도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개발자가 쓴 엄청 유명한 책이 있는 테스트의 거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테스트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가지고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용어들은 무시하시고, 이미 이제 텍스트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조금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 왼쪽에 이제 셋업, 엑서사이즈, 베리파이, 티어 다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셋업을 통해서 어떤 테스트에 필요한 것들을 설정을 하고, 실제 그 테스트 대상을 이 호출을 하고, 결과값을 검증을 하고, 마지막에 내가 이 테스트 위해서 해놨던 셋업들을 이제 해체시키고 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UT가 이제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거고, 뒤에 이제 픽스처라고 보이는 게 이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내가 필요한 뭐 제반 이 값들, 환경들을 이제 픽스처로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이 테스트 더블을 통해서 이제 이 독립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뒤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SUT라고 하면 이 서비스 언더 테스트라고 해서 단순히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예요. 어, 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제 일반적으로 SUT라고 부르고요. DOC라고 하는 거는 이제 Depended on Component라고 해서 이 SUT가 가지고 있는 디펜던시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면 하나의 독립된 객체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보다는 이제 다른 여러 디펜던시가 걸려 있는 객체를 테스트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SUT에 DOC가 붙은 경우겠죠.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 더블이라는 것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텍스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SUT DOC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관계가 이렇습니다. 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서비스 대상이 되는 서비스 언더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이 Depended on Component라고 해서 이제 이 SUT에 디펜던시가 걸려 있는 이 컴포넌트들. 그래서 이 DOC는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다른 객체라든지 어떤 다른 컴포넌트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SUT와 DOC의 관계이고, 테스트 더블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그림에서 보인, 그림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DOC가 이제 이 SUT가 가지고 있는 디펜던시들이잖아요. 이거를 대체하는 애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제라드 메자루스가 설명한 용어인데, 내가 스턴트 더블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저희 영화에서 이제 어떤 위험한 장면을 촬영할 때 주인공이 직접 그거를 하지 않고 잘 훈련된 이제 스턴트들이 그거를 이제 배역으로 맡아서 이제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 테스트에서도 SUT를 독립되고 고립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디펜던시로부터의 영향력을 끊을 수 있도록 이 DOC의 가짜 객체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이 뭐 테스트 더블이라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엑스유닛 테스트 패턴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다른 책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그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테스트 더블은 실제 객체, 실제 DOC를 대신하는 가짜 객체들이고요. 다음과 5개의 이런 분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이 이제 실제로 SUT가 이 DOC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DOC를 가짜 객체로 만들어서 넣으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앞에서 봤던 그런 5개의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테스트 가짜 객체들이고 테스트 더블들이고 그 중에 저희는 오늘 이 스톱하고 목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 일단 단위 테스트를 처음 진행하는데
그래, 난 테스트 더블을 이용해서 이 SUT를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거야 라고 할 때, 다른 것들은 잘 안 쓰이기도 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스톱하고 목만 두 개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뭐 좀 더 상위 레벨로 갔을 때 이것도 굉장히 코드를 뜯어보면은 굉장히 연구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상위 레벨로 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톱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스톱은 이 SUT가 이제 호출이 될 때, 이 DOC가, SUT가 호출이 될 때, DOC가 이제 호출이 되는데, 그거를 스톱 객체로 바꾸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표식 패턴을 생각하면 쉬울 텐데, 실제 DOC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스톱이라고 하는 가짜 객체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톱이라는 객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테스터가 원하는 값을 리턴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실제 DOC는 DB를 호출해서 DB에 있는 내용을 조회해서 그 값을 SUT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스톱은 DB를 호출하지도 않고 그냥 테스터가 미리 설정한 값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SUT가 이 DOC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코드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저 오늘의 이 테스트, 코드는 제가 자바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스포크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스포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뭐, JUnit이라든지 다른 프레임워크 익숙하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렵지 않을 테고, 스포크를 제가 사용한 이유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스포크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스포크가 비교적 되게 최신 테스트 프레임워크이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테스트 더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은 JUnit에서 하기 위해서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꽂아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스포크는 그런 것들을 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JUnit 이 엔진을 이용해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JUnit에 익숙하신 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스포크를 이용해서 테스트 코드 예시를 준비했고, 네, 보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스톱이 어떻게 코드상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SUT를 한번 보실게요. 그냥 뭐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하는 거고, 아이디를 통해서 커스터머를 찾는 메소드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OC로는 이제 이 DB에서 DB에서 이제 그 정보를 조회하는 스토어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는 SUT, 커스터머 스토어는 DOC,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이 메소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테스트할 때, 저는, 일단은 이 스포크에 대한 강의는 세미나는 아니기 때문에 스포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일단은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저는 위에 이제 SUT하고 DOC를 선언을 해두고, 이 아래 셋업에서 텍스트 픽처를 만드는 셋업에서 모르면 일단 넘어가세요. 제가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요. 스토어를, 그러니까 DOC를 스톱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선언하고 이제 실제 테스트가 그 아래 메소드에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아래 when을 보시면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find by id로 호출을 할 때, 죄송합니다. 이제 기본에 제가 여기 세 번째 엔드에 테스트 더블 리턴 설정이라는 거 보이시죠? 제가 커스터머 스토어를 스톱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SUT 안에서 커스터머 서비스의 retrieve by id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될 때 샘플 코드를 리턴해줘라고 미리 설정을 해둡니다. 그러면은 이 SUT를 테스트할 때 저는 커스터머 스토어 DOC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쟤는 그냥 샘플 커스터머를 리턴한다라고 가정하고 커스터머 서비스를, 그러니까 SUT를 독립적인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봤을 때 이런 샘플 커스터머를 호출할 때 나온 결과가 이 샘플 커스터머의 커스터머하고 이름이 일치하는 거를 테스트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톱은
DOC를 스톱으로 만들 경우에는 가짜 값을 내보내는데 이제 최적화되어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스트하실 때 내가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클래스라든지 객체가 만약에 여러 DOC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뜯어내서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테스트하지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스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목객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목객체도 이제 뒤에 코드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 DOC를 목객체로 이제 변환을 시켜서 실제 테스트가 진행될 때는 저 목객체가 호출이 됩니다. 목은 스톱하고 다른 게 목은 정말 그 메소드를 까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내가 사용자가 정의한 값을 리턴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목은 실제 그 DOC가 하는 행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이 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몇 번 호출됐는지 등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필요한 거냐면 사실은 목객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예시가 이메일 전송 서비스거든요. 저도 이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그냥 오더 노티스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오더가 되었을 때, 오더가 주문이 진행이 되었을 때 주문된 내용을 고객한테 이메일로 전달한다. 라는 내용을 가진 SUT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오더 노티스 서비스예요. 그리고 오더 노티스 서비스는 스토어를 가지고 이 스토어 DOC를 통해서 주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게 됐다라고 하면 이메일 샌더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이메일 고객한테 전달을 합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제 그 오더 스토어에 주문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를 호출하는 건 저희가 스톱을 통해서 이제 값을 가짜로 넣어주면 되겠죠. 들어왔을 때 오더가 진행이 됐을 때 그래서 이 아래 테스트에 보시면은 세 번째 엔드에 이제 스톱 리턴값 설정해서 저는 true로 이제 무조건 true를 내보내라고 이 스톱 객체는 true로 내보내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메일 샌더는 제가 이 이메일 샌더는 안에서 이제 이메일 다른 서비스를 호출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보이드 메소드여서 리턴하는 값도 없고 그냥 보내면 끝이에요. 저는 이 이메일 전송 테스트는 실제 이메일이 호출되도록 다른 서비스를 호출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테스트해야 이 SUT가 온전하게 테스트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DOC의 경우는 목으로 설정을 해서 목객체로 설정을 해서 아래 마지막에 테스트 마지막에 된 절에 보듯이 이 SUT를 호출을 했을 때 이메일 샌더 DOC의 notify라는 메소드가 샘플 커스터머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한 번 호출했다라는 걸 검증합니다. 이게 이제 단위 테스트에서 검증하는 두 가지 큰 이제 주체가 상태냐 행위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상태를 검증을 하죠. 값이 얼마냐. 이걸 호출했을 때 값이 얼마가 나오냐. 상태를 검증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위를 검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행위를 검증해야지만 이 SUT가 온전하게 테스트됐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이 목객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SUT에 달린 DOC들을 어떻게 테스트 더블로 만드는지 등에 대한 세팅을 이 픽스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팅을 미리 해놓고 이제 테스트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스톱으로 만들고 이거는 목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겠죠. 이 텍스트 픽처는 이 테스트 프레임워크마다 거의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4개의 중요한 텍스트 픽처를 가능하게 하는 메소드들이 존재하거든요. 제공이 됩니다. 이 테스트 프레임워크마다. 이 스포크의 경우는 이 셋업 스펙이라는 게 있고 셋업이 있고 클린업 그리고 클린업 스펙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셋업 스펙은 이 테스트 클래스 안에서 한 번 설정이 되고 이 테스트의 모든 메소드들이 다 테스트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없어지는 A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이제 클린업 스펙을 통해서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셋업 스펙은 클래스 레벨, 그 아래 셋업은 메소드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테스트를 전체 다 이제 런을 해보면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처음에 스펙이 호출이 되고, 셋업이 호출이 되고, 테스트 1이 호출되고, 클린업이 호출되고, 셋업이 호출되고, 다시 셋업이 호출되고, 테스트 2가 호출되고, 클린업이 되고, 마지막에 클린업 스펙이 되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 픽스처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 테스트는 다른 테스트에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 테스트가 완전하지 못한 굉장히 불완전한 그거를 이제 테스트 스멜이라고 테스트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굉장히 불완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 픽처를 설정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 테스트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SUT라는 테스트 대상이 있고 테스트 더블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 픽스처를 해체하고 그래서 만약에 단위 테스트를 지금까지 해보신 분들은 사실은 너무 익숙한 패턴일 테고 조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자세히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